안녕하세요. 흑가백TV의 최원장입니다. 입시 때문에 한동안 못 빼다가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작년 입시가 크게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이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촬영을 한다 좀 이래서 갖춰 입고 왔는데 새로 사시는 거 아니죠? 이거 하려고 산 건 아니고 2022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이 된 서울대 입시가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대가 수시에서 모집을 했을 때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홍대와 서울대를 두 개를 동시에 써서 홍대를 붙거나 서울대를 붙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를 못 쓰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실기도 잘 하던 학생들이 홍대를 수시로 쓰는 바람에 서울대 지원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말 서울대를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은 홍대 수시를 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군에 있던 경희대가 나군으로 옮겼던 것,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두상 위주로 준비를 하던 남학생들, 가군에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서울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뭐 요 세 개 정도인데, 경희대가 옮겨버리면서 소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울시립대는 쓸 수가 없고 가군에서 쓸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기 자체를 주제 두상으로 바꿔서 중대를 쓴다던가, 뭐 남학생들이 거의 그렇게 했고, 경희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경쟁률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년보다도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서 오히려 국민대나 동국대를 원서로 썼던 학생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변화는 뭐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입시생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아직까지는 학교의 정원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서울권 학교들은 경쟁률이 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경쟁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서양학과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속과로 전향해서 좀 지원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를 포함해서 만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인체가 나왔다는 거는 그걸 의식하고 탑과에서 짧은 기간 조소를 준비한 학생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여전히 예고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거, 정시로 바뀌었음에도 인문계 학생이 가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실기 유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시를 준비한다면 서울대 유형에 좀 올인하는 게 나을까요?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올인하지 않고는 서울대 입시의 합격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상을 뭐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름방학 전까지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소묘 시험이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전신 사진이 제시가 되고 움직임을 표현하라는 범위가 넓은 주제를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을 했었고, 소묘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막 우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던 간에 기본적으로 형태를 보고 관찰해서 인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뭐 주제가 어떤 게 나오던 간에 그냥 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문제가 좀 많이 변화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인체 전신도 그려보고 움직임이 좀 큰 동작들도 그려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립대가 실기를 바꾼 게 고생들을 뽑고 싶어 해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예고를 간 학생들은 미술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많이 좋아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던 학생들을 뽑았을 때 학교에서 좋은 작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동안의 입시가 너무 틀에 박힌 뭐 그런 시험이었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를 줘서 좀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쟁률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는데 국민대나 동국대는 확실히 경쟁률이 줄었거든요. 올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는 반대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경희대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국민대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경희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보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장 제시가 좀 많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체 두상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뭐 근육과 골격을 표현하게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 모델링을 준비하는 학생들하고의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몇 가지 뭐 바뀌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20% 반영되던 게 빠지고 면접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신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소묘에서 주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작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치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면접은 예상 질문을 가지고서 달달 외워가지고 외운 거를 막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좀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라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습관 뭐 그런 연습들을 평소부터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메라를 켜놓고 본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찍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보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말할 때 뭐 이런 습관도 있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교정해 나가는 것도 있고 카메라를 켜놓고 구체적인 질문을 자기가 그냥 하나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연습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대 수시에서 이제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수상 실적이 좀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상 실적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4년제 대학에서 수상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수도권만 보면은 경희대하고 수원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모건대라든가 실기대를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에서 실기대로 1차가 되면 2차에서는 실기의 비중이 또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실기 비중이 뭐 90%까지 올라가서 수시에서는 거의 실기 위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바뀌는 게 단국대학교가 수시, 정시 다 실기 반영 비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경희대도 그렇고 이대는 어쩔 수 없어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실기를 못하면 뭐 갈 수가 없는 입시 전형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기가 중요하고 실기 준비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 좀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 입시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서울권 학교들이 대부분 예고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고 학생들이 올해 입시를 어떻게 치러가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 필요보다 조금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고도 남을 정도의 상황으로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고 학생뿐 아니라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원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학원을 좀 고를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합격자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과장해서 하는 학원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합격자 명단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합격자가 많은 학원을 다닌다고 나도 합격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원의 분위기, 내가 다니면서 편하게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해서 실기실을 한번 좀 보고 학원에서 실기하는 모습을 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갓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과
강사를 그래도 10년 이상 꾸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을 보냈던 선생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다 보니까 학원의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면 뭐 다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일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학원 선택을 할 때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그 학원에 수업하는 것도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23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올해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간략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입시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 주소에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많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